중앙선대위가 네. 지금 없다고 봐야죠. 지금 이 순간. 네. 예, 기능을 없다. 정지하고 있고 네.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어제 11시 이후로는. 네. 계속 없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는데 네네. 적어도 저희 당은 네. 대선을 앞두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후보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소위 말해서 외부인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 당에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너무나 한 세대 정도 어리신 분이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당대표가 됐어요. 그 두 분이 만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대선 후보가 돼 있고 네. 당대표도 또 거기에 필적하는 분이 이렇게 당에 딱 있어서 뭔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정권을 향해 간다.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시작부터 경선할 때부터 입당을 한 해 만에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이 뉴스였잖아요. 네, 전혀 그렇죠. 보지 네. 못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네. 선대위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의 예. 그런 정도의 개혁안을 총괄 선대위원장이 던졌고 후보의 100% 허가를 득하지 않고 네. 예, 마치 자의적으로 한 것처럼 이제 되는 모양새까지 나왔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고 또 인간계관이 좀 윗급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두드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네. 이 상황이 꼭 환영할 만한 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선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걸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예, 네. 승패는 거의 결정지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서 실망한 분들이 빠져서 팔짱을 끼고 있는 거라 딱히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수도권 서울에서 아직 정확히 이기고 있다는 사인이 없거든요. 근데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에서 지고서 전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민심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아직 팔짱 끼고 좀 관찰 중이다. 다만 경기도는 그래 정권 교체를 되게 하고 싶지만 윤석열 후보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도 이재원 내가 겪어보니까 일은 잘하더라. 이런 생각에 좀 마음을 돌리신 것 같은데 서울은 아직 민심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수도권 공략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림을 잘 내놓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스코어 뭐 10% 이기는 걸 이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을 것은 없는데 그러나 김종인 그 총괄위원장의 말이 맞는 것처럼 한번 지지했던 사람들이 약간 팔짱 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리기만 하면 다시 지지를 복원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족발집에서 대본을 제대로 못 읽는 모습을 보고 이제 격노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기할 것을 요구까지 간 건데 네네. 이게 사실 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후보를 억누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섣불리 판단은 안 되는데 이래도 와서 내 말 들을 거면 내가 총괄선대위원장 하고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할 거면 난 안 할 거야 라는 일종의 배수진이 아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래요? 그럼 그만두실래요? 라고 지금 물어보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없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건지 뭐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과연 잘 될까? 제가 보기엔 지금의 방식으로 착실하게 득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모든 것을 한 번에 걸고 확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네. 뭐 남의 당이라서 크게 걱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네, 항상 걱정을 해주셔갖고 감사한 젠틀하세요. 일이죠. 뭐. 예. 아, 그럼. 도대체 그 후보와의 관계나 그 선대위 안에서의 뭐 소위 뭐 윤핵관이나 그 내부적 그 메커니즘 이런 부분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막 얽히는 것 같은데 그 좀 속시나 좀 풀어주세요. 저희 국민들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상의를 안 하고 이 얘기를 덜컥했다 이게 아니라 100%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안 지은 상태에서 설익은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게 맞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을 수 있는 거고 특히 후보 본인은 본인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주변에서는 더 앙강불락하겠죠. 그거는 뭐 인지상정은 그럼 왜 그랬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이 설명을 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자꾸 놓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자기가 질러버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왜 여기까지 왔느냐? 반복하지만 후보가 어떤 분이냐를 봐야 돼요. 민간인으로 계시다 정치권에 넘어와서 그냥 바로 대선 후보가 돼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전혀 연이 없고 물론 아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할 때 소위 말해서 보좌를 해주고 뭔가 끌어주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럼 그분들 위주로 포획이 될 거예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밖에는 소통을 할 수밖에 없죠. 환경이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 당 대표나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후보의 상황을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가까이 있어봤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쭉 정치적 커리어를 갖고 쌓아왔던 분들이 하시던 방식이랑은 다르고 답답하고 왜 저러냐라고 밖에서 지적하지만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쭉 조언을 하다가 이제 경선 이후에 들어오네 마네 하다가 결국 들어오시고 한 달 정도를 쭉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이분도 처음부터 훈수를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연말 정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 같지 않아. 나이가 역시 들었나 봐. 약간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기 싫은 것 같아. 총기가 떨어져 이러면 그게 아니라 그럴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인이 뭔가 얘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연이어서 배우자 김건희 대표의 사과가 그렇게 큰 긍정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후보가 또 연말에 대구 경북에 가서 조금 거친 언사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상의 오류 이런 것이 복합되면서 연말 연초 1월 1일 밤 이럴 때는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이런 게 나왔다.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후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아직 뉴스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를 거의 뭐 저는 90% 이상 결정 짓는다고 봐요. 후보 본인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여름에 캠프 꾸릴 때도 나는 이제 배우로서 연기만 잘하면 나는 되겠네라는 말을 후보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전에 인터뷰 때 이랬어요. 영화 감독처럼 하고 후보는 배우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배우로서 역할을 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연기를 해달라 하니까 이제 뭐 언론에서는 후보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꼭두각시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뽑는 선거고 또 유력 야당의 또 유력 후보고 한데 이런 행보들은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김종인 총괄의 요구는 하여튼 대본대로 하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윤석열 후보의 판단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 총괄의 대본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런 정도 약속은 해야죠. 윤석열 후보가 좋다. 난 이렇게 해서 김종인 총괄이랑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번 선거를 치를 건데 정책과 관련된 부분 다 우리 김종인 총괄에게 맡긴 것이니까 5년 동안 혹은 대통령 임기 상반기 동안은 김종인 박사를 책임 총리로 임명해서 국정 내치 전반을 맡기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약속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저분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본인이 하는 생각이 아닌 걸 이미 알아버렸는데 뭘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죠. 뭐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성 정치인과 같은 그런 어떤 역량과 그것을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분은 시대적인 바람에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이에요. 그걸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신 미래 비전 이렇게 하면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얘기라고 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정부에는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대통령을 보좌할 말씀하신 대로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보좌관들도 있고 뭐 수석 비서관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집단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겨야죠.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갖고 계신 대통령 후보스러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얘기했듯이 쇄신안을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플랜대로 뭔가 메시지와 일정과 연설문과 정책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아 대통령스러운 모습, 아 역시 리더다운 모습, 5년 맡겨도 되겠네라는 국민적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있으면 당선이고요. 네. 그거를 만드는데 실패하면 뭐 말하기 싫습니다. 약간의 이거 풀백 역할이 새해 들어서 아주 더 숙성되신 것 같습니다. 좀 거리가 멀죠. 공을 멀리 차죠 제가. 네. 예. 처음에 그런 얘기 있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토론 두세 번만 하면 나가 떨어질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토론에서 손해본 사람 아마 다른 후보들일 것이고 토론 때문에 뭐 깎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네. 어눌한 측면이 있었고 당황한 측면이 있었으나 끝으로 갈수록 괜찮았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토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묻고 싶은 부분이 있고 뭐 대장동이라든지 뭐 이런 뭐 경제정책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입장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대장동 같은 경우 지금 수사된 거 아무것도 없고 핵심적으로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 두 분이나 세상을 등졌지 않습니까? 네. 뭐 알려진 게 없어요. 언론 보도 외에는. 근데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봐봤자 토론 자리에서 뭐 수사할 것도 아니고 모른다 하고 토론을 끝나는 그런 모양새가 싫은 것이고 경제정책 관련해서도 이분이 입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얘기가 바뀌고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모호하고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와서 토론을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그래서 윤 후보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지금 선대위가 잠시 중지 상태니까 네, 예. 지금 잠깐 쉬고 계신 예. 거죠? 예.